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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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네. 건축가 이기빈입니다. 네. 처음 뵙겠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여러 가지 근대 건축물을 좀 보려고 하는데, 먼저 오늘 함께 하신 두 분 간단하게 소개를 한번.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시스템 관리 파트 봉성근 과장입니다. 은평사업부 은평TC 지점장을 맡고 있는 강현구 차장입니다. 두 분은 그럼 오랫동안 보신 사이실 것 같아요. 오래됐죠. 저희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신입사원 때부터 차장님을 뵈가지고 거의 부서를 한 두세 번 옮기면서 한 5년 동안 같이 근무한 특별한 사이입니다. 제 첫 번째 후배라서 네. 첫 번째, 저희가 이제 항상 네. 처음이라는 거에 굉장히 의미를 두잖아요. 그런 처음이라는 타이틀을 가진 건축물이 여기 인천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네.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개항된 부산, 원산, 인천 세 개 항구가 개항됐었잖아요. 근데 문물이 처음 들어온 곳이고 처음 지어진 유형의 건축물들도 굉장히 많이 지금까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은 최초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이곳 개항장에 있는 근대 건축물들을 좀 돌아보려고 합니다. 여러 나라의 또 여러 시대의 건축 양식들이 혼재되어 있는 모습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 오늘 그런 모습들을 좀 같이 보시면서 인천의 또 다른 매력을 좀 찾아보시는 시간이. 네. 여기입니다. 데브루트. 저희가 최초 타이틀을 가진 근대 건축물들을 보기로 했는데, 이곳은 바로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식 호텔입니다. 외관이 되게 예뻐요. 단아하고. 제물포항이 개항됐던 1883년 이후에 한 4년 후에 지어진 호텔이 이 자리에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있는 모습은 이제 복원을 해서 이 자리에 세워놓은 건데, 3층 정도 규모인데 아담하잖아요, 지금 보면은. 근데 당시에는 이게 이 일대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었다고 해요. 랜드마크. 네, 랜드마크.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인천항으로 쭉 배를 타고 들어오면 이 호텔이 딱 우뚝 솟아 보이는 거죠. 그래서 서양 사람들을 맞이하는 일종의 관문처럼 우리나라의 얼굴과도 같은 건물이었다. 이런 양식을 이제 절충주의 양식이라고 하고, 보시면은 저기 2층에 페디먼트라고 해서 약간 그리스 신전 같은 데서 보는 삼각형 모양의 장식도 있죠. 재밌는 거는 저런 미늘창? 그러니까 저런 거 약간 서부 영화에서 보시는 뭔가 창을 열고 총을 쏘고. 맞습니다. 또 1층에 보시면 이렇게 목조로 된 난간하고 이런 필로티가 있는 구조, 이런 것도 사실 우리나라 건축에서는 당시에 잘 쓰지 않았던 양식인데 이게 서양식으로 지어진 최초의 호텔이다 보니까 그런 여러 가지 양식들이 절충된 모습을 지금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100년 전에 이렇게 지었다고 생각하니까 진짜 약간 세련된 느낌도 들고, 그렇죠. 이제 서양식 근대 건물이다라는 느낌이 확 드는 것 같아요. 당시에 이제 외국에서 온 좀 부자들, 이런 분들도 여기 묵었을 테니까 어떤 상징성 때문에 그런 좀 화려한 것들도 있지 않았나. 들어오시죠, 안으로. 네. 자, 여기 호텔 로비에 도착했습니다. 우와. 호텔 로비 같은데요? 네. 지하실은 바닥도 보면은 이제 벽돌처럼 보이죠. 저희가 이제 있는 요 1층에는 이 복원되기 전 원래 데브르 호텔이 발굴되었던 유적을 그대로 남겨놓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요 벽돌과 이런 흔적들이 실제 옛날 건물의 이제 기단부 밑에 쪽에 보시는 이 벽돌이 그 100년 전 그 모습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인 거죠. 100년 전 그 벽돌이구나, 이게. 원래 터가 그대로 남아있는 모습을 보니까 약간 그 시대로 돌아간 것 같기도 하고. 그 얇은 유리 한 장 차이로 역사가 공존하고 있는 거죠. 네. 멋있는 표현. 멋있는 표현. 건축가님. 당시 노동자 하루 임금이 23전인데 숙박료가 2원 50전이잖아요. 그러니까 10배, 그러니까 10일 일해야 하룻밤 자는 거니까 저걸 최저임금으로 지금을 환산해 보면 거의 숙박료가 한 7, 80만 원? 현재 돈으로 환산하면 감히 묵을 수 없는 곳이네요. 네. 오! 방이네요. 와. 오, 방 너무 좋은데요? 침대도 뭐 가구도 보시면은 장식이나 모양이 범상치 않습니다. 최근에 이렇게 약간 클래식하게 만들어 놨다고 해도 믿을 만큼 굉장히 고급스러운 느낌이에요. 축음기도 놓여 있는 걸로 봐서는 이제 방에서 턴테이블도 듣고, 그러니까요. 음악도 들을 수 있고.
이런데 하룻밤 자려면 열흘 동안 꼬박이 일해서 하룻밤 잘 수 있었던. 이해가 딱 네. 되시죠? 네. 왜 그렇게 비쌌는지 첫 잔 예쁘다. 저게 그쵸? 이 그릇이 음식이 있는 데고 네. 여기가 기록상으로는 가장 먼저 서양식 커피를 제공했던 우리나라 그렇죠. 커피의 네. 메카기도 한. 네. 최초의 커피숍이라고 생각하셔도 되지 않을까. 호텔 커피숍인 거잖아요. 그렇죠. 네. 아, 이 당시 커피를 한번 맛보고 싶네요. 100년 전에 커피 맛이 어땠을지 되게 궁금해요. 와, 이곳이 연회장. 연회장입니다. 와, 너무 멋있다. 천장을 보시면 이 지붕 모양 그대로 이 네. 천장을 높여가지고 훨씬 시원한 공간을 만들어 놓은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옛날 가수가 딱 노래 부르고 여기서는 뭔가 춤을 췄을 것 같은 네, 그런 느낌입니다. 지금 인천의 계양장에서 가장 좀 각광받는 핫플레이스 네, 지금 가는 곳이 그런 곳입니다. 저희가 지금 들어와 있는 곳이 인천 시민의 집이라고 네. 이름이 붙은 곳인데 원래 뭐 하는 곳이었을까요? 공부하는 그렇죠. 데 아닐까요? 동사무소 같은 뭐 그런 사실 이 자리에는 일본식 별장이 있었어요. 아. 네, 코노 다케노스케라는 이제 일본의 부자 상인이 돈을 많이 벌어서 1901년에 이 자리에다가 굉장히 큰 별장을 지었었다고 해요. 그 자리에 1966년에 다시 이렇게 현대식 한옥을 지어서 시장 관사로 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인천시장이 사는 살림집이었어요. 이 자리가. 그러면은 건축가님, 네. 이 건물에도 뭔가 최초라는 그런 게 있나요? 한국과 일본과 서양의 이제 문화가 합쳐진 그런 종류의 최초의 한옥. 이제 한옥이라고 생각했을 때 잘 못 네. 보시던 게 하나 보이죠. 어떤 게 유리창. 보이세요? 유리창. 네. 맞습니다. 그 시기에 만들어진 이런 한옥들이 이제 서양 문물과 같이 받아들이다 보니까 유리창을 창호지 대신에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그 현대식과 네. 근대식이 막 만나서 근현대 문화를 다 네. 함축하고 있는 듯한 기와집인 것 같습니다. 네. 열어볼까요? 네. 오. 미닫이죠. 그렇죠? 일반적으로 한옥은 여닫이문이죠. 네. 이렇게 열어야 되는데 얘는 미닫이죠. 옆으로. 모양은 똑같은 한옥이라서 사실 얼핏 보면 잘 모를 수 있는데 하나하나 뜯어보면은 그런 처음 사용된 여러 가지 다른 요소들이 발견이 된 거죠. 재밌네. 네. 짠, 여기가 막 약간 사랑채. 오. 네, 네. 이런 한옥 가구 구조와 또 이런 유리 샹들리에가 이제 묘하게 잘 어울리지 않나요? 네네네. 요런 거를 보통은 창호지 바르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창호지는 일단 완전히 열지 않으면 밖에 안 보이지가 보이죠. 않죠. 네. 한식 창호 모양으로 하되 유리창을 사용해서 기능과 또 아름다움을 같이 잡으려는 이제 그런 시도로 많이 사용을 했었습니다.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았군요. 네. 이쪽이 아마 거실. 거실이. 여기 천장은 저희 어렸을 때 집이랑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많이 보셨죠? 네. 이런 지금은 잘 없는데 일명 서양식 인테리어라고 해가지고 이런 천장을 한옥 천장에도 도입하기도 하고 했었어요. 그래서 이런 목조 천장을 지금은 만들기가 쉽진 않아요. 왜냐하면 비싸고 네. 이런 걸 할 수 있는 기술이 있는 사람들도 이제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볼 수 있는 옛날 이 서양식 인테리어의 흔적이라서 저도 반갑네요. 예쁜데요? 네. 오, 이 안에도 넓네요. 와. 여기는 방끼리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구조네요. 네. 이런 것 약간 일본 사무라이 영화에서 보신 적 있으실 네. 것 같은데요. 문이 네. 이렇게 착착착 네. 열리면서. 또 이런 거는 일본식 개화기 주택에서 볼 수 있는 것들 조금씩 섞여 있어서 서양과 일본과 또 한국 전통의 주거 양식들이 혼재돼 있다. 재밌게. 와. 여기는 미닫이 문이 아니네요. 네, 여닫이. 여닫이로. 네.
아, 시원하다. 명당입니다, 여기가 지금. 지금도 좋네요. 선선하게 바람이 딱 바닷바람. 들어오면서 시원함이 딱 느껴져요. 여기서 살다가 저녁 땐 대부호텔 가서 그렇죠. 네네. 맞네요. 오늘 하루 체험하는 거죠. 최상류층의 삶을. 상상은 돈이 들지 않으니까요. 또 다른 최초의 타이틀을 달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건물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식 고급 사교 모임 클럽이 있던 곳이고요. 러시아 건축가가 설계를 했어요. 그 러시아의 건축가 사바찌는 사실 개화기에 우리나라에서 의외로 많은 작업들을 했었던 건축가예요. 대표적인 게 아관파천 들어보셨죠? 예. 네. 아관파천 당시에 피난을 갔었던 그 구 러시아 공사관도 이 사바찐이라는 건축가가 설계했습니다. 이 건물은 특이하게도 동북아시아 양식과 또 러시아 건축 양식이 혼합되어 있는 인천에서만 볼 수 있는 특별한 모습으로 되어 있고 겉보기에는 그냥 일반적인 콘크리트 건물처럼 보이잖아요. 사실은 다 벽돌을 쌓아서 만든 건축물이고 벽돌이요? 네, 바깥에 이제 회벽 칠을 했기 때문에 그 벽돌이 안 보여서 이제 콘크리트 건물처럼 보이고요. 그러니까 창문 위에 이렇게 또 삼각형으로 이렇게 박공 장식이 있고 지붕 끝에도 보시면은 톱니바퀴처럼 이렇게 뾰족뾰족 나와 있죠. 이런 것들이 뭐 한국식도 아니고 그렇다고 일본식도 아니고 서양식도 아니에요. 이런 거는 약간 러시아 건축가가 설계했기 때문에 볼 수 있는 좀 특별한 한 가지 더 요즘 건물에 보기 힘든 비밀이 숨어 있는 게 바로 저 지붕인데요. 양철 지붕입니다. 요즘은 지붕을 아연이나 알루미늄을 도금한 금속을 사용하는데 당시에는 양철이라고 해서 주석을 도금한 걸 사용했었어요. 지금은 통조림 캔에서나 볼 수 있는 재료인데 이 당시에는 건축 재료로 이용됐기 때문에 여전히 양철 지붕으로 되어 있는 모습을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왜 양철을 쓰지 안 않는 쓰는지요? 건가요? 네네. 아무래도 알루미늄이나 아연으로 하는 게 훨씬 더 이제 튼튼하기 때문에 이제는 사라진 재료인데 당시에는 양철 지붕을 썼던 흔적이 지금도 남아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 러시아 건축가가 개화기 당시에 했었던 양식들을 볼 수 있는 건물이 바로 이 제물포 구락부입니다. 와, 이게 엄청 높은데요? 구 제물포 구락부인데 제물포는 인천의 옛 이름이고 구락부는 뭘까요? 클럽이요. 알고 계시군요. 그래서 이 장소는 당시의 고급 사교 모임 클럽이었다라고 상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이런 등이나 위에 있는 저 선풍기나 커튼도 그렇고 다 좀 고급스러운 느낌이 들죠. 굉장히 현대식인데요? 당시 한국에서 가장 핫한 건 다 여기 모여 있었다. 이런 상상을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건물이 1901년에 지어졌으니까 거의 120년 된 건물인데 이 천장 높이가 한 4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저희 아파트가 보통 2.3m 천장이니까 거의 2배 조금 안 되는 높이, 상당히 높은 천장인 거죠. 좀 더 고급스럽고 좀 웅장한 느낌이 드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 시대에 왔으면은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를 맨날 오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만큼 인생 최초의 건축 기행을 하셨는데 좀 어떠셨어요? 저는 월미도도 놀러 와봤고 차이나타운도 여러 번 와봤는데 그런 거에는 관심이 없었으니까 그냥 다 스쳐 지나갔었는데 알매에 대한 견문이 좀 더 넓어진 것 같아서 오늘 건축 기행은 정말 뜻깊은 자리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프로는 여행을 갔을 때 그 건축물들에 대한 양식이라든가 아니면 거기 그 건물을 이용했던 사람들이 어떤 문화를 가졌었는지에 대해 더 관심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서 되게 의미 있는 자리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